건물을 임대할 때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화재나 누수 등에 대한 책임 소재 분쟁인데요. 자세한 내용 이승은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팀원 위메프 사건에 대해서 살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대응에 관한 소식 먼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팀F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빠르게 구제하기 위해 일반 상품에 대한 환불 처리가 이번 주 안으로 완료되도록 지원합니다. 상품권 여행 상품도 카드사 여행사와 협조해 최대한 신속하게 환불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업체를 신속하게 지원하는데요. 8월 9일부터 중기부 긴급 경영 안정자금 접수를 시작하고 총 3천억 원 규모의 신복 이은 협약 프로그램 신청 접수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자체 또한 지역 내 피해 업체에 대해 약 6천억 원 규모의 자체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겪은 기업은 기존 대출 보증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만기 연장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지원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환불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정부는 이렇게 당장 급한 불만 끄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를 개선하겠다라는 방침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커머스가 결제 대행 역할까지 하는 새로운 지급결제 유형에 대한 규율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이커머스 업체가 정산 기한을 늘리고 판매 대금을 유동성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발생하는 피해가 판매자, 소비자에게 넘어가는 부작용을 막고 전자상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먼저 대규모 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이커머스 업체와 피지사에 대한 정산 기한을 대규모 유통업체보다 단축하여 도입하는 한편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신설하게 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권 발행업체 대부분은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해 선불충전금 100%를 별도로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같은 법의 개정 사항을 표준 약관에 반영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아파트와 이 주차장 등지에서 많은 화재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도가 높아지면서 실외기 화재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발생했던 굵직한 화재 사고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여름이라 에어컨 사용이 많아서 실외기로 인한 화재도 많이 발생하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12월 25일에는 도봉구 방학동의 23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입주민이 자신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불을 나는 바람에 같은 아파트 주민 2명을 숨지게 하고 30명에게 중경상을 입게 한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약 106억 원 상당의 재산 손해를 낸 2020년 10월에 울산의 삼원 아르누보 아파트 사건도 있었고요. 2021년도 4월에는 남양주에 위치한 부영 애시양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사건에서 집합 건물에 한번 화재가 나면은 큰 피해가 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나서 차량 72대가 전소되고 다른 차량 70여 대가 불에 그을렸으며 입주민 23명이 단순 연기를 흡입하는 등 피해 규모가 참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이 화재의 원인도 나한테 있고 또 집도 내 집이라면 뭐 사고 처리를 하는데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세를 들어 사는 경우에는 좀 경우가 좀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임차인의 집에서 화재가 났다. 이런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네, 원칙적으로 우리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주의이기 때문에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을 했다면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만약 임차인이 자신의 부주의가 아니라는 입증을 하게 되면은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부주의가 아니라는 증명을 못하면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대법원은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의 소멸로 임차인의 반환 의무가 이행이 불능된 경우 본인의 부주의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진다고 판시를 하였고요.
화재 원인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관한 입증 책임은 임차인이 나에게 화재의 원인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 임대인의 관리 영역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임차인이 입증을 해야 되고 자기가 임대인의 관리 영역에서 일어났음에도 자기가 미리 하자를 알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었다는 것을 임차인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보통 이 다세대 주택이거나 아니면 아파트에서 화재가 나면 다른 집으로까지 화재가 이게 쉽게 불이 번질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임대인이 다 보상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이 역시도 발화 지점의 책임 소재가 임대인의 관리 영역이냐 아니면 공용 부분이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예를 들어 앞에 말씀드린 부영 예시장 사고의 경우에는 주상복합 아파트 내에 있는 2층의 중국집 주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네. 상가의 영역은 주상복합 아파트에 사는 임차인이거나 혹은 주상복합 아파트의 소유자의 관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소유자의 책임이 없는 곳이고요. 만약에 임대인 소유의 아파트 내부 환풍기가 고장나서 불이 붙게 돼서 아파트 전체가 모두 타버리게 될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상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임대인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것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화재가 났을 때 이런 배상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 대부분은 그래도 보험을 들어놓지 않습니까? 화재 보험이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화재보험은 사실 화재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을 때 제공받을 수 있는 보장을 마련하기 위해 설계된 상품이고 이에 반해 책임보험은 화재 등 사고로 인해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을 할 때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인데요. 사실 화재보험법상의 화재보험은 책임보험의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화재보험법의 보험금액 범위는 보통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거나 그 사망자에게 1인당 2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혹은 부상자에게 1인당 5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또는 재산상 손해도 화재 한 건당 최대 10억 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 화재 보험의 경우 20대 가전제품의 고장 수리 비용이나 민사상 법률 비용,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벌금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 건물의 화재 손해, 가재의 화재 손해, 화재 사고 폐기물 운반 및 매립 소각 등 비용, 임시 주거비 등을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또 궁금해지는 점이 집에 이 고가의 살림이나 또 귀금속이 있었다. 이러면 조금 보험금이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데요. 아, 그래요? 네, 기본적인 가재 도구에 관한 가입 금액은 보통 7천만 원이 한도이고 만약 고가의 7천만 원이 넘는 가재 도구나 기금속까지 보장을 받고 싶을 경우는 별도의 특약을 들어야 합니다. 아, 네. 귀중품 등의 고가물을 특정하여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보험의 목적이 되고 통상 고가물을 보험증권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 시 설치한 가구를 기준으로 일정의 한도로만 피해를 보장합니다. 고가물에 관해서는 특별 손해로 봐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보장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이 건물에서 이렇게 화재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본 것처럼 가만히 차를 주차장에 세워뒀는데 화재가 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 화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좀 궁금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게 좋을까요? 원인 불명의 경우에는 세워둔 차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이를 보상을 해주고 보험사에서 차의 제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태가 될 것인데 만약에 방화범이 있을 경우에는 그 방화범이 차 주인일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방화범이 제3자일 경우에는 방화범에 대해 배상을 해준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것입니다. 또 여름철에는요, 누수도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했는데 누수 현장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자, 이럴 때 임차인이 수리를 해서 쓰는 게 맞을까요? 기본적으로 누수의 경우에는 임대인인 집주인이 임대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적극적인 의무, 즉 민법 제623조 수선 의무 중에 한 가지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에 상반되는 개념으로 임차인에겐 통지 의무가 있는데 임차물의 수리를 요할 때 임차인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수리해야 된다는 통지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법원에서는 집주인을 임차주택으로 불러서 직접 수리를
수리 행위를 하도록 하는 수리 의무를 발동하도록 하는 경우를 되게 협소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수리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계약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일 때는 비로소 집주인이 수리 의무를 부담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누수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수리할 의무가 있고요. 다만 이 수리 의무를 정한 민법 제623조가 강행 규정이 아니라서 얼마든지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특약으로 이걸 면제할 수 있는 것을 면제하거나 임대인이 의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이 이것을 수리를 하도록 하는 것을 특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수선 의뢰를 거절을 하게 되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손해배상 청구가 일단은 이 집주인에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 임차인이 월세를 살고 있었다라고 하면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기가 고치고 그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월세에서 차감을 해서 덜 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한편으로는 마지막으로는 수선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본인 집이 아닌 윗집에서 물이 새는 경우는 어떨까요? 영상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지원, 위층에서 누수가 발생해 가구와 벽지, 곰팡이가 생긴 것을 발견합니다. 아래층인데요. 위층에서 물이 새서 집안에 곰팡이가 생겨서요. 뭐라고요? 저는 세입자일 뿐이고요. 저번에 수도배관에 문제 있는 거 발견하고 곧바로 집주인에게도 수리해달라고 말했다고요. 라고 말하면서 문을 쾅 닫는 위층 주민. 지원은 위층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러 전화를 걸었는데 따르르르릉 차크닥. 아래층 세입자인데요. 위층 수도배관이 잘못돼서요. 물이 막 새요. 어머 어떡해요. 가구에 곰팡이가 다 생겼어요. 그래요. 지금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으니까 세입자한테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과연 지원은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아, 네. 이런 경우 너무 빈번합니다. 어디에 내가 전화를 해도 여기에 물어봐라, 저기에 물어봐라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 누구한테 책임을 묻는 게 맞을지 좀 궁금하고요. 또 윗집 누수 피해, 또 아랫집 곰팡이 같은 이런 같은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걸까요? 같은 사람이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정말요? 네.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집주인이 그 자기의 집에서 발생한 누수를 고치는 것을 부담해야 하고 그 누수로 인해서 아랫집에 곰팡이까지 생겼다면 그 곰팡이에 대해서 수선 의무까지 부담을 합니다. 둘 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누수라는 게요. 아주 뭐 이렇게 심각한 하자는 아닌데 이런 문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나요?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도 잘 협의를 해서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대부분 소송으로 많이 가는 이유가 누수라는 것이 결국은 어디에서 발생을 했느냐, 윗집 소유자의 관리 영역에서 발생을 했느냐, 혹은 공용 부분에서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누수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 손해배상의 비율은 어느 정도가 되는가에 따라 다양한 판단의 영역이 존재를 해서 결국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이게 누수 원인을 찾기가 참 어렵지 않나요?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참. 일반인들이 찾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 누수 정도가 아니라 기둥이나 벽처럼 이 심각한 손상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모두 임대인이 수선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는 특히 더 수선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약으로 수선 의무 면제를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선 의무 면제 특약이 있더라도 대규모 수선의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이 수선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하자의 경중과 좀 상관없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임차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되게 놀라실 것 같은데요. 우선 통지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얘기를 하고 그 수선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즉 예를 들어 이제 형광등과 같은 소모품의 교체 따위는 당연히 임차인의 부담이고 누가 해도 상관하는 방 문고리 교체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손수 고친 후 이에 대한 비용을 필요비 상환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기 배선이나 수도관이 막혀서 역류하는 경우 등
집주인이 직접 와서 수리하기로 하는 경우는 집주인을 불러서 혹은 대신 수리공을 불러서 수리하는 게 맞고요. 대파손, 아까 말씀하신 대수선에 따른 보수공사나 대규모의 보수공사는 집주인에게 통지하고 수리를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부딪힐 일이 참 많은데요. 작은 문제가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요. 상호 간의 이해와 또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이승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